26년 7월 3일 저는 업비트에 1억을 입금했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코인 시장, 과연 1억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는 매수와 매도, 코인드림의 새로운 장기 프로젝트. 코인 정리식 매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림의 아나운서 구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리티 댄입니다. 클래리티 댄이에요? 오늘 클래리티 법원이 9월로 또 연기돼가지고 어. 클래리티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기존에 저희 비트코인하고 솔라나 현물로 담보로 잡고 롱 포지션 들어갔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개씩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은 0.3개 정도에서 수익을 한 10% 정도 봤어요. 근데 현재는 숏포지션을 들어간 상태로 알고 있는데, 포지션 현황, 수익 현황이 또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일단 숏포지션은 화면에 나오겠지만 원래 플러스 28%까지 갔다가 거기서 추가 하락할 거라고 이제 조금 더 봤는데 반등을 해서 지금은 거의 약보합 수준이에요. 솔라나는 지금 마이너스 한 7, 8%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장기 프로젝트니까 네. 현재 비트코인은 잠시 멈춘 상태잖아요. 그쵸. 앞으로는 어떤 계획으로 다시 매수를 진행하실 것인지 그 플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설명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시장 방향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제 정리식 매수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텔레그램에 매일매일 아침 올려드릴 때도 유동적으로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58K부터 분할 매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분할 매도 하면서 이제 만약에 좀 유의미한 반등이 나오거나 온체인상에서 유의미한 많은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좀 다시 분할 매도 한 거는 태도로 매수할 거고요. 비트코인을. 그리고 담보로 다시 레버리지를 써서 이제 비트코인을 담아가는 전략을 가져갈 겁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도 하락을 보고 있어서 왜 이렇게 하락을 보는지와 그리고 어떻게 제가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언제부터 제가 분할로 다시 매수할지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 내용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 뷰 자체가 하락하고 올라갈 것이라는 뷰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평상가가 올라갔을 땐 불리하잖아요. 포지션이. 이런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영상과 텔레그램에 있는 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프로젝트 실시간 현황은요, 저희 텔레그램을 통해서 평일 중에 계속해서 전달드리고요. 또 전략이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브리핑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심도 깊은 온체인 브리핑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비고. 네, 일단 첫 번째는 현선물 지배력 지표인데요. 현물과 선물 시장 중에서 어느 쪽에 자금이나 거래가 더 집중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해요? 자, 우선 지난번에 제가 3월달이랑 5월달에 제가 이때 가격 올라가는데 상승 가짜입니다. 여러분 온체인 믿으셔야 되고요. 이거 가짜 상승이니까 폭락 나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거의 뭐 기우제 보내듯이 그랬는데 이때 포인트가 지금이랑 같아요. 3월달부터 5월까지를 저는 1번이라고 넘버링 매겨보고 지금이 전 2번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뭐가 다르냐? 결국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뭐가 안 좋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연보라 색깔이 선물이에요. 선물 시장의 지배력이 고점이 계속 올라가니까 추세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현물은 양수여야지만 좋은 건데 음수 구간이 있어요. 음수 구간이 있다는 거는 매수세가 없거나 수급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현물이 아니고 선물이 시장을 끌고 간다. 그럼 이게 왜 안 좋은 거냐면 암호화폐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잖아요. 특히 파생 시장 다들 아시겠지만 레버리지 100배도 있고 뭐 50배 있죠. 근데 이게 현물이라던가 이게 구조가 잘 안 쌓여 있으면은 변동성이 커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레버리지가 큰 구간에서는 한번 딜레버리징이 일어나면서 시장에 크게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물이 먼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구조를 또 보시면 선물이 먼저 움직여요. 선물이 먼저 양수 구간에서 볼륨이 올라가고요. 물론 그러다가 잠깐 내려오곤 있습니다만 현물이 드라마틱하게 막 매수세가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는 3월과 5월에 있었던 선물 주도장과 지금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은 수급이 좀 부족해요. 수급이 부족해서 이때 3월달에 5월달 이때 올랐다가 하락한 게 25%도 될 거거든요. 이때는 수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은 수급이 이때보다 확연하게 적어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적기 때문에 낙폭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 하락 파동의 한 절반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한 10% 15% 정도 더 아래로 보면은 그게 55K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조는 똑같은데 디레버리징 일어날 때 변동성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빠르고 딥하게 갔다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약세 구조는 맞다라고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럼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3월하고 5월까지의 구간하고 지금 좀 비슷한데 네. 수급은 적다. 그렇죠. 정확해요. 라는 게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지배력인데요. 이거는 저희 매일매일 라이브에서도 확인을 하셨
봤던 지표일 텐데 전체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죠? 스테이블 코인은 무조건 늘어나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니까 이게 시장의 대기 자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여전히 큰 움직임이 없죠. 근데 이게 움직임이 없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민트 색깔이 현물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인데 오히려 더 내려갔어요. 근데 파생은 다시 조금씩 올라와요. 쉽게 말하면 현물 거래소의 대기 자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파생 거래소의 대기 자금도 추세적으로 줄고 있긴 합니다만 현물보다는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할 때처럼 자 3월과 5월 달을 보면요. 스테이블 코인이 제 마우스 잘 따라오세요. 이구한테 보시면은 가격은 올라가죠. 근데 이때 스테이블 코인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좀 받쳐줬었고 이 가격이 폭락한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3월과 5월 달에 수요는 있었어요. 볼륨이 붙어서 계속 같이 올라갔단 말이죠. 지금 보시면 수요도 없는 국면이다라는 걸 저는 수급도 없고 수요도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수급이 없다. 그렇죠.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세 번째로는 시장가 매수 거래량입니다. 시장가로 즉시 매수한 거래량인데 실제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 그걸 나타내는 지표죠? 네, 맞습니다. 시장가 매수 거래량은 당연히 포모가 오면은 많이 따라붙잖아요, 매수세가. 근데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없죠. 근거도 없고, 거시적 배경도 없고, 하다못해 클래리티 법원도 연기가 됐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가격은 저점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은 올라갔어요, 이렇게 추세가. 그런데 거래량의 추세를 보시면 내려가죠.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올라갔다. 그럼 앞에서 파생, 선물 시장이 좀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봐야 될 데이터들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국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로도 주변에 네. 코인 사겠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럴 때 사긴 사야 되는데 지금은 아니고 한 번 더 떨어질 때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는 항상 보는 펀딩비. 지금 또 상태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펀딩비가 이제 항상 라이브에서 0.075 기준으로 여기 오면 과열이에요. 조심하세요. 항상 말했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펀딩비는 좀 과열됐다가 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펀딩비가 음수냐? 아직도 시장을 올라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지금 숏 포지션 들고 있잖아요. 또 펀딩비로 지금 돈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펀딩비라는 게 시장에 지금 롱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 포지션한테 펀딩비를 줘요. 근데 저는 이제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펀딩비로만 지금 거의 1000불 정도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지금 보는 트레이더가 많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 펀딩비가 좀 낮아졌다 그래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적립식 매수 콘텐츠 진행하는데 펀딩비로 돈도 벌고 계시고 그러게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네,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예상 레버리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사실 저희 2주 전에도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 사용해서 거래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 상황 계속 유지되고 있나요? 너무 높고요. 레버리지가 3월 달이랑 5월 달을 계속 말씀드려서 좀 지겨우실 텐데 결국 이때와 지금이랑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요. 수요는 감소했고 지금 보면 수급도 감소했잖아요. 모두 감소했거든요. 유동성은 지금 모두 메말라 있는데요. 변동성 지표는 레버리지는 높아요. 이 조합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조합에서는 최근에 그러니까 하락장이라는 조건을 두면은 올라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등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올라간다고 보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또 반등 좀 했으니까 이게 큰 관점에서는 아직 작년에 10월 달에 하락 추세 돌파 못했어요. 패러럴 차면 상단을 돌파 못했는데 지금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 보고 레버리가 너무 높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국면이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 2주 전하고 같네요. 뭔가 똑같아요. 레버리지는 높고 네. 수급이나 수요는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쉽게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또 같은 세트로 미결제 약정 같이 볼까요? 이건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미결제 약정은 사실 올라가야 좋은 거예요. 결국 수요층이 있냐 없냐를 보는 거거든요. 미결제 약정은. 근데 여전히 보시면 감소하고 있죠. 미결제는 감소하는데 레버리지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고요.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수급, 수요 상황 좋지 않고 매수세, 시장가 매수 거래량 없어요. 좀 전반적으로 너무 좋지 않다. 이게 전반적으로 좀 유동성 문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유동성 그럼 이게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 언제 돌아와요? 돌아올 텐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고 나서 연쇄청산이라든가 큰 어떤 쓰나미가 오고 난 다음에 들어와요.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쓰나미 한 번 더 온다고 보시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쓰나미가 좀 짧고 딥하게 올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차트 볼 때 아래 꼴 있죠. 쭉 달고 올라온 V자 반등. 아마 요게 나올 건데 이걸 맞추려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럼 이 레인지를 어디까지 보냐? 저는 50K 초반대까지 본다라는 거죠. 그 시기나 어느 정도의 폭일지는 가늠할 수 없으나 50K 초반까지는 네.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는 거래소 보유량 볼 텐데요. 거래소가 얼마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느냐, 코인의 총량인데 잠재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상승장인 경우는 사실 수요나 수급이 많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다 받고 올릴 수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요도 없고 그리고 유동성도 없다 그랬죠. 근데 지금 거래소 물량이 쌓이고 있다라는 거는 잠재적으로 매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통 해석해요. 보시면 바이낸스 거래소의 보유량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매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담보를 채우기 위해서요. 담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큰 거래소는 보통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좋지 않은 경우예요. 그래서 수요나 수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너무 거래소 보유량이 높은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매도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엔 또 팔고 있다. 많은 분들이.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팔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쵸. 다음으로 넘어가서 순 입출금량 살펴볼까요? 앞에서 봤던 거래소 보유량 지표랑 같이 좀 세트로 봐줘야 되는 지표인데 결국 최근에 넷플로우를 봤을 때 자금 움직임을 봤을 때 입금 즉 매도하기 위한 움직임이 많았니 혹은 출금 매집한 행위가 많았니를 보는 데이터인데 일단은 최근 보름 동안은 매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고 막 엄청 큰 거래량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말하자면 수요나 수급이 지금 되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은 물량이라던가 평소에도 크지 않았던 물량이라고 본 물량들이 흔들었을 때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 압력이 여전히 좀 계속 들어오는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매도 압력은 높다. 특히나 보름 동안 압력이 엄청나게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 그러면 채굴자 출금량 이거는 좀 생소한데 이거는 어떤 거 확인하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채굴자들이 패닉에 한번 나와야지만 많은 물량이 들어와서 빠져야지만 그때가 보통 바닥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자, 지금 차트 잘 보세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보시면 채굴자 평균 출금량이 올라가요. 그렇죠? 엄청 올라갔죠.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하락하죠. 그리고 4월 달부터 올해 또 6월 달까지 어때요? 또 올라갔죠. 가격 어떻게 됐죠? 떨어지죠. 채굴자 출금량이 뭐냐면 채굴자들의 지갑에서 출금돼서 거래소로 들어오는 걸 의미를 해요. 채굴자가 물론 그냥 출금해서 뭐 개인 지갑에 넣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지금 크립토 컴퓨터에서 보는 이 데이터는 채굴자에서 거래소로 이동된 물량으로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지금 또 보시면 계속 올라가죠. 저점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고점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의 채굴자들은 보통 이래요. 가격을 덤핑 시키려고 합니다. 혹은 매도하려고 해요. 그럼 당연히 레버리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죠. 현물은 매도를 하고요. 파생은 숏 포지션을 잡아요. 그래서 물량을 이동시킨 다음에 물량을 밀면서 가격을 다운시키고요. 그러면서 시장가로 숏 포지션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이 일어난 다음에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수익 정리가 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전과 저는 유사하다고 보고요. 보통 이런 구간 때 레버리지가 높아요. 레버리지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높고 채굴자 물량 이동 계속 나오고 있다. 근데 아직 피크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보고 지금 그럼 피크 때 매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도망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지표도 암담한지 한번 볼까요? 네. 매집 주소 월별 축적 변화입니다. 장기간 코인을 매집하는 주소들이 한 달 동안 보유량을 얼마나 늘리거나 혹은 줄였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걸 확인할 수 있죠? 너무 좋아요. 이번엔 좋아요. 이게 제일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럼 고래들이 매집하면 올라갈 것이냐라는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고래들은 빠질 때마다 계속 매수해요. 더 본격적으로 매수할 때 보통 바닥과 가까워서 과거 데이터 본다면 그럼 지금 현재 어떤 국면이냐 매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25년도 11월 달 있죠. 이때부터 계속 매수해요. 자, 그 전까지는 물량이 줄죠. 줄다가 계속 매수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보는 포인트 이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 구간이 5월 달 이후로 지금이 처음이에요. 고점을 돌파했죠. 보유량의 고점을. 월별 보유량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격적으로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낙폭이 나온다면 이제 고래들도 축적이 어느 정도 끝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표 말고 제가 팬딩이란 플랫폼에 무료로 바닥은 그럼 어디일까? 그럼 우리는 왜 이 근거로 삼아서 매수를 왜 여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오픈해 놓을 거예요. 이 영상 댓글란 보시면은 제가 비트코인 바닥과 가까운 자리들 왜 그렇게 보는지 근거들과 저의 기술적 근거들까지 다 남겨놓을 거니까 꼭 댓글 보시고 팔로우 하시고요. 그럼 이제 안 좋은 지표들이 많았고 고래들은 결국 축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디레버리징이 일어난 다음에 추세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10가지 지표 함께 살펴봤습니다. 팬딩에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팬딩까지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온체인 데이터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네. 계속 보다 보니까 너무 암담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고 살짝 울적해지기도 하고 아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해주시다 보니까 네. 도대체 언제 이 시장이 오르는 건가 계속 이걸 보다 보면은 오르는 어떤 힌트?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두고 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거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레버리징 결국 모든 시장이 리셋이 돼야 돼요. 뭐 과거 FTX 루나 때도 마찬가지 그때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면 연대청산이 났었고 하지만 지금은 자금 구조가 제가 보기엔 암호화폐는 그때랑은 달라요. 되게 안정적이지만 수요가 없을 뿐이고 유동성이 없을 뿐이에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왜 계속 온체인 데이터를 보고 그럼 왜 매일매일 보면서 해야 되는지 이게 이유가 좀 필요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조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매일매일 서서 그걸 관찰하고 잘 봐야 돈이 크게 들어올 때 이제 보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온체인 상에서 그게 보여요. 수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레버리징이 일어나서 청산이 크게 나거나 캔들이나 이 모든 심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차트에도 반영이 되듯이 온체인 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매일매일 봤을 때도 맨날 똑같은 데이터고 맨날 지루한 데이터지만 그 조금의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에 따라서 나의 포지션도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고 추세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온체인 데이터 차트를 보는 겁니다. 결국 돈은 누가 벌어줘요? 추세가 벌어주고 트레이더는 리스크만 관리하면 된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팔로우업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나네요. 원래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고. 그쵸. 네. 매일매일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고 꾸준히 시장을 지켜보면서 추세가 언제 오는지 그쵸. 뭔가 시장에 기회가 올 때 그걸 낚아챌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을까. 그쵸. 존버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존나 버티기. 근데 물려서 존나 버티면 안 돼요. 네. 시장이 바닥에 나올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존나게 버티면서 시장을 보다가 그때 매수한 다음에 존버해야죠. 추세 올라탈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환호할 때 뒤늦게 막 쫓아가는 네. 후발주자가 되지 않도록 그쵸. 저희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쇼 포지션으로 수익 마무리를 하길 바라면서 고정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현황까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